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말입니다. 200개 공약에 266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간단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266조를 그냥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5년 후에는요, 나라 빚은 적어도 최악의 상황 60% GDP 대비 60%가 넘어설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휘청휘청한다는 게 뭐예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6조에 대한 거 말입니다. 200개 공약에 대한 거 저는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하고요. 무리한 공약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무리한 공약이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절차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266조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나라 빚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경제 거품도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우려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66조의 재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50조, 기초연금 인상에 35조 4천억 원, 병사 월급 인상에 25조 5천억 원, 주택정책에 12조 1천억 원, 농업 직불금 확대에 9조 2천억 원이에요. 이거를 다 합치면 266조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 야당이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한 답변서. 그러면 엄청난 돈이 뿌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 대통령 그 선거 후보 당시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두 후보가 돈을 푼다 이렇게 해놓으면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푼다고 하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맞짱, 같이 맞짱을 뜨면서 푼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푼다가 제가 결국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그런 조짐 저는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진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무분별하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무분별하게 이재명 대선 후보에 맞서서 같이 풀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 국가에는요, 어마어마한 부채가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3대 현금으로 공약한 재원이 68조 1천억 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인상했거든요. 이게 35조 월입니다. 월 10만 원 인상했는데 35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5년간 추산치죠. 병사 월급은요 200만 원까지 확대한대. 병사 월급을. 병장, 육군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여기에는 25조 5천억 원이 되는 거고요. 출산급여는요 1년간 월 100만 원씩 해서 7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이것만 합쳐도 말입니다. 68조 1천억 원이에요. 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고는요. 이게 결국 적자 국채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빚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보시면 진짜 놀라실 텐데요. 이게 적자 국채 규모하고 국가 채무 비율인데 적자 국채가 얼마나 되나 하면 2013년 172조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말기 보자고.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적자 국채가 271조였어요. 271조. 그런데 2022년 올해 추산치가요 612조예요. 612조. 어마어마하죠. 지금 말입니다. 2016년 대비해서 2배가 넘고도 한참 넘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보이는 아주 단적인 지표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개판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빚으로 그냥 떼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이 이렇게 돈을 빌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요 집도 당연히 넘어가고요.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버팁니다. 당연히 파산했죠. 부채가 1년 5년 사이 2배 이상을 늘어났는데 이게 버텨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재정은 적자요. 물가는 상승 일로인데 이런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아마 재정 적자, 나라 빚은 나라 빚대로 폭등하고요.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하고요. 거품은 거품대로 낄 겁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부동산 시장의 거품 이거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영업자 50조 출범하면 100일 내에 이거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되고 나면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워낙 손실을 봤으니까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경제 차원에서 보면 결국 물가를 올릴 거예요. 물가를 올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뭐 원자재도 사입해야 되고 공산품도 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 물가가 올라가면 솔직히 받으나 마나가 됩니다. 그러면 불만은 더 커질 거예요. 불만은. 저는 그래서요. 이게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공약을 진짜 많이 내세웠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해야 돼요. 돈 쓰는 일, 돈 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긴축해서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쓰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렵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 올리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당장 힘들고 아프더라도요. 대통령이 직접 자세하게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차차입니다. 차차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빚이 공약대로 늘어나게 되면 공약대로 가게 되면 나라 빚이나 또 다른 물가 폭등이나
거품 경제는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때문에 아프더라도 긴축을 가야 합니다.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긴축밖에 대안이 없다고 말해요.